안녕하세요. 기초 오브 기초 제5강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함수인 MA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 MA 함수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이 MA 함수는 수식관리자를 열어보시면요. 가격지표의 이동평균선, 여기 보시면 MA라는 함수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각 이동평균선마다 형식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도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내부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까지는 볼 수 없는 함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A 함수에 대한 사용 형식과 그다음에 이 MA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한 보조지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MA 함수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형식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A라고 쓰고, MA는 Moving Average의 약자죠. MA라는 단어를 쓰고 가격과 기간만 쓰는 형식이 첫 번째 형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것처럼 MA C,20 하면 종가 이동평균선이죠. 20일 종가 이동평균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옵션에서는 종류라는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종류라는 옵션에는 우리가 총 6개의 그 옵션을 쓸 수가 있고요. 먼저 형식을 보시면 첫 번째 형식에 이렇게 뒤쪽에 종류의 형태를 지정해주는 그런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종류에 대한 그 6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단순 이동평균선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형식은 뒤쪽에 종류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단순 이동평균선이 출력이 됩니다. 즉 단순이라고 쓰든 생략을 하든 또는 마지막에 쓴 것처럼 오타가 나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MA 함수는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인식을 해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 지수란 단어 그 자체를 그대로 종류 대신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가중, 그 다음에 기하, 삼각, 조화 이렇게 6개의 그 이동평균선, 6개의 이동평균선 종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으로 보시면요. 4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두 번째 옵션에 마지막에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을 우리가 클로스업, 클로스 다운을 배울 때에도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위치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의 이동평균선을 우측으로 또는 좌측으로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위치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MA, MA, H, 20, 가중, 5라고 쓰게 되면 고가 20 가중 이동평균선을 현재로부터 우측으로 5칸 밀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그 위치 옵션에 양수를 쓰게 되면 우측으로 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음수를 쓰게 되면 좌측으로 이동평균선을 밀도록 그렇게 옵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MA 형식 그 세 가지를 먼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종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가나 시가, 고가, 저가 이 이외에도 뭐 종가와 시가의 평균 또는 뭐 종가와 시가와 저가의 평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해진 것 이외에도 어떤 우리가 가중치를 줄 수도 있겠죠. 종가의 가중치를 3을 주고 그다음에 시가를 1로 주고 고가를 1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기 5라는 그런 새로운 가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가격들을 만들어서 이 MA 함수 안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동평균선의 값을 구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MA 함수 이외에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AVG라고 쓰게 되면 단순 이동평균선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VG라는 그런 그 함수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다음에 지수 이동평균선을
따로 이렇게 옵션을 주지 않고 EAVG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 지수 이동평균선만 출력이 됩니다. 사용 형식은 어떤 가격과 기간만 주면 되겠죠. 종류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AVG도 마찬가지로 가격과 기간값만 주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WAVG라고 해서 가중 이동 평균선도 따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격과 어떤 기간값을 주게 되면 MA 함수를 쓴 것과 같은 그런 라인들이 그려집니다. 참고적으로 이 6개의 그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단순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산술평균이죠. 우리가 5개의 값을 더해서 5로 나눠주는 그런 산술평균을 단순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의 데이터에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해서 최근의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 또 가중평균이라고 따로 있죠. 가중평균은 전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전부 다르게 주는 그러한 방식이 가중평균이고요. 다음에 기하평균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본 그런 그 평균 방법인데요. 제곱근, n제곱근의 값으로 평균을 구하는 그런 방식을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삼각평균이라고 있는데요. 삼각평균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한 데이터의 값을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삼각평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평균은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배워봤죠. 데이터들의 역수를 취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6개의 이동평균선, 6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은 라인들이 거의 그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긴 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나면서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지금부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복사를 해서요. 수식 관리자 부르신 다음에요. 새로 만들기에서 제목을 이평 S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에 종가를 사용하고요. 기간은 20을 사용하고 종류는 6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식 관리자가 5개밖에 없죠. 그래서 단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를 쭉 표시해 보겠습니다. 지수 이동평균이죠. 제목은 지수. 또 이것을 복사한 다음에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번엔 가중. 그럼 세 번째 위치에 가중이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하. 기하 이동평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삼각. 다섯 번째는 조합. 그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으로.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수식이의 괄호가 빠졌네요. 자, 이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보면 일단 지금 단순 이동 평균선이 빠져 있죠.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개의 이동 평균선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궤적들은 어느 정도는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다 가격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클릭을 해보시면은
숫자들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쓰겠다. 지수 이동평균선을 쓰겠다. 또 어떤 이동평균선이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자기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6가지의 이동평균선을 평균을 내서 그 중심선으로 거래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6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평수를 복사를 한 다음에요. 이름을 평균이라고 지어보겠습니다. 한쪽으로 다 모으면 되겠죠. 제목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단순 이동평균선 넣어야죠. 20, 단순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지만 좀 짝을 맞춰주기 위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를 괄호를 한 다음에요.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20을 기준으로 해서 6개의 이동평균선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자, 합차장 수식검증. 자, 라인을 조금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6개의 이동평균선의 중심선이 그려졌고요. 나는 중심선, 이 6개의 이동평균선을 다 사용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중심선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 6가지 이동평균선의 이 폭을 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지난 3강에서 배워봤던 맥스와 민 함수를 사용해서 이 그 6개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와서 우리가 세 그리 피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금방 만들었던 이 수식을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요. 일목균형표를 집어넣으면 되죠. 일목균형표를 이용하고요. 자, 수식 1에 있는 것을 지금 제목을 지수라고 했네요.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6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수식이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수식 4로 하셔가지고 맥스 수식 4에는 맥스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6개의 이동평균선의 값 중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도 대신 쉼표. 자, 리스트를 쭉 써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쉼표로 바꿔야죠. 그러면 6개의 20 이동평균선을 쓴 6개의 이동평균선 중 가장 큰 값이 올라옵니다. 자, 이것을 또 복사하신 다음에요. 수식 4에는 가장 작은 값. 라인 설정하셨고요. 이건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작업자장 수식 검증. 이렇게 하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사이를 색으로 채워져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썼던 6개 이동평균선은 다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의 어떤 그 묶음을 우리가
매매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이동평균선의 이 폭을 전체를 이용해서 나는 어떤 경우에 들어가겠다. 또는 이것을 우리가 뭐 어떤 강물에 비교한다면은 한번 이렇게 굽이 쳐서 올라갈 때 들어가는 그런 눌림목 구간이죠.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 나는 매매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값도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운데 평균값도 있고요. 오늘은 그 6개의 이동평균선, MA 함수를 이용한 6개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 만든 이 그 지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용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6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이 라인과 어떤 특정 어떤 그 가격 차트와 같이 쓸 수 있는 것들 있죠. 파라볼릭이나 TSF나 LRL 같은 그런 그 지표들과 함께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폭들, 여기 보시면 좀 폭이 넓고 폭이 좁은 부분들 있고 폭이 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이격도를 찾아가지고 또 우리 보조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 시간은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만 드리고요. 나중에 그 수식 응용 파트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이런 지표들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